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일간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이사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정말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악재입니다. 지금 사실 며칠 동안 SLR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국채가 더 미쳐 날뛸 만한 명분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SLR 만기 관련 발표가 오늘 났어요. 근데 이 SLR이라는 게 사람들이 뭔지 궁금하신데, 이 SLR이란 건 원래 은행들이 국채 포함해서 위험 자산의 비율을 일정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근데 원래는 자기 자본 만약에 10이 있으면 위험 자산을 5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비율 안에, 그 5 안에 채권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동안 이제 채권을 위험 자산에서 제외를 해줬어요. 왜냐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채권 금리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만약에 그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찍어내도 금리가 안정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동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위험 자산에서 채권을 제외해줘서 은행이 편안하게 자기가 돈이 얼마가 됐던 채권을 살 수 있게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 채권 매입 속도를 높여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해주는 그런 수단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완화 만료 시한이 나왔습니다. 바로 3월 31일이에요. 원래는 어제 FOMC에서는 수일 내에 발표하겠다, 지금 당장 발표할 수 없다, 노 코멘트로 하다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국채 금리가 미쳐 날뛰니까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YCC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SLR을 계속해서 시행할 거다, 만기를 연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원래는 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미친 듯이 빗나가 버리는 발표가 오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오전 9시에 SLR 연장 안 한다고 연준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트위터로도 막 미친 기자들이 미친 듯이 써대고, 많은 뉴스들이 생성이 되고 마켓빗에도 올라오고, 이제부터 3월 31일 부로는 채권은 일정 이상의 자본 비율이 있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해지는 위험 자산이 됐어요. 이제 자본이 10이 있을 때 5만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 5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그 5 안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만약에 5라는 이미 위험 자산이 있고 국채가 3이 있었다면 그 3의 국채를 팔아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그 위험 자산의 수치를 줄여버려야 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가 매력적이지 않다고들 하죠.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채를 팔아버리겠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 말이 이제 위인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미친 동구박에서 나오는지, 이게 진짜 씨없는 수박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채권은 안정화돼 있대요. 채권 금리는 안정화돼 있다. 가격은 안정화돼 있대요. SLR 연장을 안 한다고 채권이 불안정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친 듯이 날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발표하자마자 10년물 금리가 0.5나 상승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짜 씨없는 수박 같은 소리지. 아우 진짜 이런 수박. 아우 이런 진짜. 이거 들으면서 저도 살짝 아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는 금리가 이 정도면 안정이 되겠지, 금리에 대해 우리가 좀 무덤덤해지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두려움에 있잖아요. 투자할 때도 조심조심하고 있고, 언제 헤지펀드가 이걸 명분으로 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명분이 더 생기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채권이 미쳐 날뛸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은행에서 팔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은행에서 매물이 더 생기니까 그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매물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 반응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은행 쪽은 큰 하락이 있었지만, 당연하죠. 이제 국채로 인한 수익을 벌 수 없으니까 은행 쪽은 큰 하락이 있었지만, 나스닥은 이미 여러 가지가 선반영이 돼 있었어요. 이미 9시에 발표된 내용이라 프리장에서 떡락하고, 내마녀의 날이라 떡락하고, 최근 며칠 동안 1.7 금리를 유지하면서 여러모로 선반영이 되면서 아주 떡락했던 나스닥이었는데,
다행히 그것을 보합해서 가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 내마녀의 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금리가 나쁘지 않았다면 전에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SLR이 연장이 되었다면 며칠간의 하락장을 보합했을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나스닥이 많이 메꾸고 있지만 여러모로 아직 그 하락장을 보합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마녀의 날 마지막 10분, 30분에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니까 마녀의 심술이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 시장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월 31일까지 3월 31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래 저는 내마녀의 날을 찍고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천천히 다시 반등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스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금리가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왔지만 3월 31일까지 매물이 더 풀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연준은 은행들이 이미 SLR 비율을 맞추고 있다.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 채권이 지금 이미 있는 채권을 자산 안에 자산 비율 안에 위험 자산 비율 안에 포함할 그런 돈을 충분한 자본이 있다. 라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은행들이 채권을 매물로 내놓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과 연준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도 많이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기만 해도 당연히 시장은 발작을 하죠. 은행들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당연히 이거 리스크가 더 생겼잖아. 이거 매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매물로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발작할 가능성이 높죠. 3월 31일 날 특히 그때는 변동성이 국채 발작이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만약에 은행들이 SLR 비율을 못 맞췄다면 위험 자산을 포함하는 순간 SLR 비율을 넘어가게 된다면 3월 31일 안까지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고 우리들 성장주를 투자하고 있는 저희들은 여러모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리스크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내려왔던 하락장을 더 견뎌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주저를 하게 되고 주저 심리가 있는 장은 쭉쭉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헤지펀드들이나 대형 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더 개미를 털 수 있게 만드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투자할 때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금리에 무뎌졌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솔직히 매일매일 금리를 봅니다. 10년 금리에 따라서 실제로 시장이 어제만 해도 엄청 요동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악재 해소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국채 관련 리스크 관리를 원하신다면 성장주가 리스크를 이 국채 관련해서 좀 피하시고 싶다면 캐시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 국채가 1.5 후반이나 1.6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TMV가 충분히 아직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TMV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까지 2.5,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높아지고 만약에 경우에 국채 금리가 2.5를 찍는다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2.5라는 수치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2.0을 넘었다고 시장이 생각하게 만드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가 나온다면 분명히 연준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카드랑 YCC라는 카드는 쓸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SLR도 애초에 실행을 안 하는데 SLR이라는 제일 기본기에 제일 낮은 등급의 컨트롤도 실행을 하지 않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YCC를 쓸까요? 안 쓰겠죠. SLR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수단을 써야 되는데 1, 2, 3을 해야 되는데 2, 3을 써버린다? 1을 안 쓰고? 그거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YCC 오퍼레이션 컨트롤이 없는 국채 관련 리스크는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국채는 아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3월 31일이 지나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의 리스크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은행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은행주들은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SLR이 끝나버리는 바람에 국채 비중을 억지로 줄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 둘 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마 은행주들에 관해서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하면서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남이었고요.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닙니다. 제가 낸 의견들과 뉴스들은 투자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뉴저지에 사는 남자 이권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질문들 있으시면 밑에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